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요즘 참 대한민국 사회를 보고 있으면은 사회 곳곳에서 이 뒤숭숭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범죄 사건들을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얘기들 투성이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싶을 법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범죄 내용이 됐거나 그리고 잔혹성이 됐거나 그런 것도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어떻게 된 것인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지금 야당 대표라고 하는 인간도 수많은 범죄 혐의가 있고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범죄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나 무슨 정상적으로 사는 수준이 아니라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범죄자들이 감동이라도 받아가지고 이재명이 한 번만 나도 한다 이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로 범죄 같은 게 점점 지금 그 내용이나 모든 것들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이죠.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최근에 있었던 신림동 사건이었습니다. 진짜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었던 내용이죠.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 조모 씨 같은 경우는 소년원에 옛날에 수감된 전력이 있고 그거 말고는 몇 년 동안 아무런 그런 전과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조용히 그렇게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그냥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고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벌건 대낮에 그 남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건장한 남자를 상대로 그런 일을 저지르는데 이거 누가 도대체 상상을 했겠습니까?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가지고 벌어지면서 범죄자들이 더 설치고 오히려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지금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죠.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또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신림동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범죄라고 하는 것이 심각해지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한동훈 장관이 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최근에 있었던 조정원 의원과 한동훈 장관 두 사람의 질의 과정을 좀 같이 보시죠. 저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장관께서도 사건 현장 가셔가지고 애도 표시하고 재발 방지하겠다고 하셨고요. 이 과정에서 저와 저희 당에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요청하는 게 사형제 필요하답니다. 사형제도. 지금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을 보면 작년의 경우 한 70%고요. 지난주 같은 신림동 그런 강력 사건이 나면 8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정원 의원이 신림동 사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꺼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형제도에 대한 얘기까지도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문의가 쏟아진다라는 거죠. 사형제도를 빨리 실행을 해야 된다.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사형제도가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1997년도 이후로 집행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국가다 보니까 이런 강력범죄에 대해서 사형제도로 다스려야 된다. 그런 문의가 쏟아진다라는 거죠. 당원들뿐만이 아닐 겁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도 이미 과반인 국민들이 그 사형제도에 찬성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런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는 찬성 비율이 훨씬 더 높아져가지고 80% 가까이나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질문해봐야 되는 게 왜 도대체 이렇게 국민들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경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는 것일까? 근본적인 이유를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조정원 의원은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사형제도를 강력하게 지지하는지 보면 전 두 가지 심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또 두 번째 제가 오늘 장관님께 질의하고 싶은 건 이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원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꽤나 단순한 정의의 논리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인데 이거를 보복성이라고만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요거는 이제 바꿔 얘기해가지고 적어도 범죄자가 저지른 어떤 그 범죄 정도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지 우리가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해도 해봤자 어쨌거나 나는 목숨을 잃는 일은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더 쉽게 그런 어떤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보복 범죄에 대한 예방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일단 사형을 시키게 된다면은 확실한 건 뭡니까?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를 시킨다라는 거죠. 이 사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원히 격리를 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보복범죄에 대한 가능성은 제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보복범죄라고 하는 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해가지고 보복범죄는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제 2021년도랑 2022년도 같은 경우는 급증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지난번에 또 뭐였습니까? 돌려차기 남인가? 희한한 또 인간이 있었잖아요. 그런 인간들 같은 경우도 사형을 시키지 않고서야 언제든지 간에 다시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가석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 인간은 대놓고 보복범죄를 하겠다라고 선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왜 도대체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떨어야 되냐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충분히 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사형 말고도 무기징역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지 않냐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문제가 뭡니까?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것도 글자 그대로 진짜 무기한대로 그렇게 이제 징역형을 산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무기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가석방되는 경우가 매해마다 거의 10건 이상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보복범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 인권이나 보호 이런 차원에서라도 절대적으로 어떤 그 흉악범에 대해 가지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사형제도를 하던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최소한 뭐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다. 절대적 종신형. 그 종신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죽어서밖에 못 나온다라는 것인데, 이 정도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격리를 시킬 수 있어야 그래야지 어떤 피해자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형제도를 유지를 하던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적 종신형 하던가, 이 둘 중에 한 가지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답변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사형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게 외교적인 문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실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와의 외교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제가 이 문제에서 가부를 명확하게 말씀드린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1997년 이래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 않은 면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일단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사형을 시켜버려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철학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외교적인 문제까지 걸쳐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그래서 유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동훈 장관의 답변을 통해서 사형제도를 존속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입장을 좀 확인해 볼 수는 있었습니다. 이 문제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저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저는 어떤 그렇게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결정 이후에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상황 그때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형제도가 진짜로 위헌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헌재에 의해 가지고 위헌 판결이 나올 수 있고, 그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일단 그 결과를 좀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그 추세를 봤었을 때 7대2에다가 5대4였다. 그럼 다음에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분히 진짜로 사형제도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가고 있는, 아니면 진보 정권 그리고 좌파 좌익 정권이 만들어놨던 사회 모습인 겁니다. 계속해가지고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 거, 범죄자들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묻는 거에 대해서는 인권이다 보다 운운하면서 그걸 이제 계속해서 약화를 시켰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진짜 인권이 필요했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있고, 사회적으로 진짜 불필요하다라고 여겨질 법한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이런 가증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갔던 것이고, 그 결과가 지금 신로 사건이 됐거나 이재명 같은 인간이 저렇게 설치게 됐거나 그런 어떤 다 배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어떤 식의 결정을 내릴지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충분히 위헌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나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조치를 취해놨으니까, 그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밸런스를 맞춰놨으니까 물론 합헌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현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사형을 시킬 수는 없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종신형 정도는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흉악범에 대해 가지고 다시 사회에 나와가지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특히나 피해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이런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종신형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장관은 일단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범죄자들이 살판나게 하는, 범죄자들이 설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한동훈 장관이 만들지는 않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